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며 소비자와 접점을 가장 확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주류 업계입니다. 위스키부터 소주와 맥주까지 엔데믹으로 주류 시장이 활짝 열린 데다가 소비 방식의 변화로 성장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주류 트렌드를 집중 조명한 기획 보도에 이어 오늘은 출입 기자들과 산업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기자와 이원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원호 기자, 코로나19 기간에 위스키나 와인 같은 이런 고급 주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위스키는 국내에서 엄청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와인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먼저 1분기 고급 주류 수입 통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해보면 위스키는 수입량이 78%, 수입액은 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와인은 수입량 9%, 수입액도 1% 줄었는데요. 국내로 들여오는 주류의 양과 금액 모두에서 위스키와 와인이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한 번 따면 다 마셔야 하는 와인과 다르게 위스키는 여러 번 나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보관성이 더 뛰어나고요. 마시는 방법도 하이볼, 스트레이트, 온더락 등으로 다양해서 위스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와인의 현재 시장 규모가 2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2.5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사도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와인업계의 경쟁이 상당히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엔데믹 호재까지 겹쳐서 이 고급 주류 시장에서 위스키가 강세를 보이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통 채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위스키나 와인 하면 아저씨들만 먹는 술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젊은 세대가 대거 이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한 고객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게는 80% 이상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MZ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이볼 등 다양한 신상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한정판 상품을 활용해 매니아층의 수요를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야마자키나 히비키, 이런 위스키를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면 매장 앞에 곧바로 오픈런 대열이 들어서기도 한다는데요.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스키를 좀 평소에 좋아했는데 좀 히비키 한 번이 좀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이 좀 어려웠는데 마침 지금 줄한다고 해서 줄 서게 됐어요. 일본 위스키가 좀 더 구입하기가 정말 많이 어려운데 그게 좀 더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더 발걸음을 좀 더 오게 하지 않나 그런 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이 고가인데다가 그동안 중장년층의 술이었던 위스키인데 이제는 이렇게 젊은 층까지 줄을 서서 찾는 걸 보니까 소비 방식이나 유통 단계에서도 혁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주류 트렌드의 중심이 유흥시장에서 가정시장으로 기울었고요. 젊은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주류 구매 방식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MZ세대 유입은 2020년 도입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고르고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서 픽업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오더로 큰 수혜를 입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컬리와 올리브영 등 온라인 플랫폼들도 각자의 역량을 활용해서 주류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와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건 전통주뿐인데 이 규제 역시 조금 더 완화하자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술 외에도 야외 활동이나 이 외식으로 소비되는 술도 많은데요. 올해 가장 뜨거운 주류 대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수영 기자가 보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 있었던 주류의 유흥시장은 본격적인 부활이 예고된 시점입니다. 벌써부터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고급 주류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주류도 상품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주류 시장의 대표 주자는 소주와 맥주이고 각각 대표 브랜드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이었습니다. 소주 시장은 참이슬을 내세운 하이트진로와 처음처럼의
롯데 칠성음료가 이끌었고 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와 하이트진로의 테라, 롯데 칠성음료의 클라우드까지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로슈거를 앞세운 처음처럼 새로 제품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신제품 맥주 켈리로 맥주 시장을 반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제로슈거 진로나 리뉴얼을 진행한 오비맥주의 한맥까지 각 기업의 대표 선수부터 후속 주자로 주류 대전의 라인업이 탄탄해진 상황입니다. 예, 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주류 시장은 선도업체가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이 업계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소주 시장을 보시면 하이트진로가 건재합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세로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의 점유율은 아직 낮은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젊은 소비자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세로가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만 보급됐기 때문에 유통망을 넓히면서 도약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관계자 설명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로슈거 소주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제로슈거 소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상권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또 최근 오픈한 강릉 브랜드 체험관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맥주 시장은 더 치열한 상황인데요. 하이트진로가 올해 출시한 맥주 켈리를 통해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맥주 시장의 1위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비맥주가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하이트진로가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켈리의 초기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판매처가 빠르게 늘고 있어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주류 기업들이 신제품의 성패에 승부수를 거는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업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신제품이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요? 네, 통상 신제품 출시는 기업의 호재로 분류됩니다. 지금처럼 주류 시장의 점유율이 치열할 때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와 가격 경쟁력 확보까지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류 대전이 막을 올린 만큼 승기를 잡아야 하는 기업들은 출혈 경쟁을 펼칠 요인도 큰 상황이고요. 또한 원재료와 물류비 등 원가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주류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분야라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주류의 수요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2분기에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제한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한 신제품의 폭발적인 인기로 외형 성장을 이루거나 내실 있는 성장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 각 기업의 방향성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류 대전의 진정한 승자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은 주류업계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